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는 복리이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단리법, 단리이자, 이율, 연이율, 월이율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은 복리이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복리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리법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복리법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리법으로 만 원을 연이율 10%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만 원을 넣었죠.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후에는 이자가 얼마가 붙어요? 이제 10%니까 만 원의 10%는 1,000원이죠. 1,000원을 더해서 11,000원. 그 다음에 또 2년이 흘렀으면 여기에 또 그대로 1,000원이란 똑같은 고정된 이자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000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단리법입니다. 단리법. 그래서 단리법인 경우는 그게 이제 이자가 항상 고정된 이자이기 때문에 좀 복리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 오늘 배울 복리법을 좀 설명할게요. 복리법은 잠깐 여기 보도록 하면 복리법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와 처음 원금을 합한 원리합계가 지난 시간 원리합계 배웠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원리합계가 다음 기간 원금이 되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아래 Z 그림은 원금 A를 복리이율 R로 N기간 투자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복리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마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 그 다음 기간의 원금 역할을 한다. 자,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예로 같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할게요. 복리법도 만 원 처음에 투입해서 만 원을 처음에 넣어서 연이율을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만 원,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11,000원, 그죠? 그러니까 만 원의 10%는 1,000원이죠. 1,000원을 더해서 원리합계가 11,000원. 그 다음 1년이 또 흘렀어요. 1년이 흘렀을 때는 우리는 단리법에서는 1,000원만 붙었죠. 그래서 12,000원이 되었는데 복리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지금 11,000원이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0.1, 10%의 이자를 붙어서 1,100원이라는 이자가 더해지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2,100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차이가 나죠? 두 번째부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흐른 후에는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12,100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겠죠. 12,100원의 10%는 1,210원이 더해져요. 그럼 1,210원을 이 원금 12,100원과 더하면 13,310원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11,000원이 나오는 원리는 만 원에다가 만 원 더하기 만 원의 10% 0.1을 더한 원금과 이자의 합, 원리 합계 이걸 다시 식을
이제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0.1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10,000원 보이죠? 여기 10,000원. 여기 플러스고요. 10,000원 플러스 10,000원. 그래서 여기 이제 곱하기 1이 있으니까 1과 0.1을 여기다가 분배 법칙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10,000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두 번째 2년이 흐른 후에 12,100원이 되는 원리를 보면 이게 좀 전에 여기 앞에서 구한 11,000원, 이게 11,000원이죠. 11,000원이 다시 복리법에 의해서 원금이 되고 이 10,000원에 1.1 이것이 다시 원금이 돼서 1.1을 한 번 더 곱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10,000원에 1.1의 제곱 계산하면은 이게 12,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3년 후의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0원에 1.1의 몇 제곱? 세제곱이 붙어서 13,310원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게를 갔더니 10,000원짜리였던 물건을 4%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에 더하기 10,000원에 4%를 더하죠? 10,000원에 4%면 0.04. 근데 이게 보면은 10,000원, 10,000원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분배 법칙 1.04를 10,000원에 곱한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4% 인상하면 얼마입니까? 예, 1,4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400원이 추가로 더해졌다. 계산법을 보면은 이렇게 지수를 계속 거듭해서 증가해서 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이제 교과서로 좀 돌아와 보면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대문자 A, 그다음에 R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금, 맨 처음에 처음 원금이 대문자 A였는데 이제 R 1 플러스 R인 건 설명했죠. 분배 법칙이 쓰여서 묶어준 거다. 그래서 1만큼이 이자. 이게 이거 수민 의미 알겠죠? A 더하기 AR이죠. 여기에 원금, 얘가 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거듭해서 제곱, 세제곱, n제곱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n년 후에 원리 합계죠. 이게 n년 후에 원리 합계. 그래서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A, 이유를 R, 그리고 기간을 N이라고 할 때 원리 합계는 다음과 같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해서 복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원금 이제 4번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10%인 복리로 2년간 투자할 때 2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자, 풀이가 나와 있지만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했다. 네, 쌤도 아직 사용법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10%인 복리로 2년간 투자할 때 2년 후에 원리 합계는. 자, 원금 100만 원. 매번 이렇게 하면 좀 많이 걸리겠죠. 100만 원. 연이율 10%.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복리법이거든요. 복리법. 이게 복리라는 게 키포인트인 거 알겠죠?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복리법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연이율 10% 2년간 투자했다. 원리 합계 얼마냐? 100만 원 1년 후에는 100만 원 곱하기 아까 뭐라 했죠? 1 플러스
이 10%니까 0.1을 하면 되겠죠. 1제곱, 1년 후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2년 후를 알고 싶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몇 제곱? 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2년 후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네, 이거는 121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121만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원금 400만 원을 4년간 연복리 5%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축을 하였다. 4년 후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원금이 400만 원이고요. 4년간 연복리, 연이율, 복리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연이율 5%고 복리법으로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축을 하였다. 4년 후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단 만 원 미만 버림. 예. 계산했을 때 만 원 미만 1,000원 단위부터는 없애라 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면은 이게 원금이 400만 원이죠. 400만 원. 근데 4년간 5% 복리법으로 저축을 했더니 원금과 이자 합계가 얼마냐? 아까 했던 방법과 똑같죠. 400만 원. 예제 5번입니다. 이건 예제 4번. 예제 5번 400만 원. 자, 이제 금방 이제 할 수 있겠죠? 1 플러스 이제 5%니까 0.05를 써야 하고요. 몇 제곱이에요? 4년간 넣었으니까 4제곱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이 좀 해보도록 합시다. 400만 원 곱하기 1.215가 된다네요. 계산하면은 486만 원. 만 원 미만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시험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이제 지수에 대한 거는 아마 조건을 줄 것 같아요. 이걸 4번 제곱하는 그런 이제 시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은 너무 시간이 낭비되니까 아마 문제 조건에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새 걸로 할까요? 이제 4번 문제. 2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연이율 10%인 복리로 돈을 빌렸다. 돈을 맡길 수도 있지만 빌릴 수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대출이라고 하죠. 3년 후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원래 이제 원금은 200만 원이고 3년간 10%로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까지 같이 쳐서 갚아야겠죠. 그래서 문제 4번. 원금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이제 1 더하기 10%니까 0.1이 되는 거죠. 몇 년? 3년을 기간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곱하면은 이거는 200만 원에 이게 이제 1.331 계산하면은 266만 원에다가 2,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만 원 미만 버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이 답이 되겠죠. 266만 2,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6번입니다. 좀 문제가 기네요. 자, 100만 원을 연이율 12%로 은행에 저축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연복리로 계산할 경우 1년 후에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자, 1번
예제 6번 1번 1년 후에 원리합계예요. 1년 딱 1년 넣어놨대요. 그러면 뭐 100만 원 곱하기 1년이니까 1 더하기 0.12의 1제곱이죠. 이거 계산하면 112만 원이 됩니다. 12만 원의 이자가 더해진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분기별 복리로 계산할 경우 1년 후에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단 만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분기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라 했죠? 1년은 4개의 분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년은 4번의 분기가 있다. 그래서 분기별 복리로 계산한다 했는데 1년 후에 원리합계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년 후에 원리합계인데 분기별 복리로 계산해서 계산하여라. 잘 보면은 연 이율이 그러니까 1년 이율이 12%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분기별 복리로 바꿔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분기별 이율은 뭐가 됩니까? 12%를 이제 1년은 4분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4에서 3%가 분기별 한 분기당 이율인 걸 알 수가 있죠. 1년이 12%니까 한 달에 1%라고 할 수 있죠. 한 달에 1%예요. 그러니까 1분기는 3달이거든요. 3달이면 3%의 이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원리합계를 했으니까 1년 후는 이제 1년은 몇 개의 분기인 거예요? 네, 1년은 4분기와 똑같죠. 그래서 이 4, 좀 4개, 그러니까 4개의 기간이 n이 여기서는 n이 4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4년 넣었으면 이제 4년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분기별 복리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4분기. 분기란 말이 숨어 있는 거죠. 단위가 좀 중요합니다. 1번에서는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 1년이니까 그냥 1제곱만 하면 됐지만은 분기별이라는 걸 분기별 복리로 하는 얘기는 몇 분기, 몇 번의 분기를 거쳐서 이자를 붙였냐라고 이제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 4개의 분기, 1년은 4개의 분기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은 원리합계는 얼마였죠?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이제 분기별 이자는 이율은 3%니까 0.03 이것에 4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만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반올림까지 실시하면 112만 5,5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만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월복리예요. 월복리로 잘 안 보이네요. 월복리로 계산할 경우 1년 후에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뭐 다 만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또 반올림해라. 단위는 만원 소수 셋째 자리 이 점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점. 이번에 월복리거든요. 자, 월복리의 월 이율은 얼마입니까? 월 이율. 1년은 12개월이죠. 12월 12개의 월이 있으니까 12% 1년 이율을 12개로 나눠서 1%가 월 이율이에요. 그래서 1%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리합계가 100만 원을 넣어 놓지만 1 더하기 0.01 이건 이제 월 이율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기간은 몇 월이에요? 12월. 요게 또 차이점이죠. 아까 분기는 4분기니까 4를 제곱했지만 4제곱했지만 이번에 12제곱을 해준다. 12제곱. 이거 보면 막 12제곱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 문제에서 주어줘야겠죠. 12번 제곱을 언제 합니까? 112만 6,800원 뭐 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좀 금액이 어때요? 차이가 있죠. 1번은 112만 원, 12만 원 이자가 붙고 2번 분기별로 했을 때는 5,500원이 더 붙죠. 세 번째 월 이율로 했을 때는 12만 6,800원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3번이 가장 그 이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100만 원을 뭐 매달 받을 거냐, 아니면 분기별로 받을 거냐, 아니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 용돈을 물론 이렇게 그렇게 많이 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럴 경우에 선택을 하라는 얘기죠. 선택했을 때 따져보니까 월 이율로 따졌을 때가 훨씬 더 이득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는 방식이 다른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은행에 그냥 1년 동안 푹 넣어놓은 경우 1번이 그런 경우죠. 2번은 이거를 100만 원을 넣었는데 분기별 이자로 계산하는 경우 3번은 월 이율로 적용하는 경우 물론 이제 보통 은행권은 연 이율로 하죠. 그냥 1년 단위로 이자를 주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적금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적금은 이제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넣어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후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 이것도 다른 공식을 적용해서 덧셈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은 복리이자의 경우에 원리합계 그냥 기간 이율만 있을 때 1년 후에 뭐 3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 이런 계산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다음으로 8번 7 예제 뭔가 이게 좀 다르네요. 교과서에는 예제 8번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제 7번이라 되어 있네요. 좀 전에 푼 건 예제 6번이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네요. 여기가 좀 갖고 있는 거랑 교재랑 좀 차이가 있네요. 지난 시간 단위법도 그랬나요? 아이고. 뭔가 이상하네요. 아, 여기가 오타네요. 여기 예제 1번인데 또 예제 1번이네요. 파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여러분 책이 맞네요. 여러분 책에 이게 예제 8번이네요. 8번.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 문제는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10% 6개월 복리로 2년간 빌렸다면 2년 후에 갚아야 할 원리합계와 이자는 얼마인가? 1,000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00만 원을 연이율 10% 6개월 복리로 2년간 빌렸다. 6개월 복리거든요. 이번에 6개월 복리. 그럼 여기서 재빨리 계산해야 할 거는 6개월 이율을 빨리 알아봐야겠죠. 6개월 이율은 얼마죠? 그렇죠. 5%. 그러니까 10%의 절반인 5%가 6개월마다의 이자율이죠. 이렇게 2년간 빌렸다. 2년간 빌렸다면 2년 후에 갚아야 원리합계의 이자는 얼마인가? 원리합계와 이자도 다 구해야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건 예제 8번이에요. 100만 원이고요.
곱하기 자, 1 더하기는 다 똑같죠. 10%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6개월 복리로 받는다. 그래서 0.05, 5%. 자, 여기다가 이제 지수를 써야 하는데, 2년이니까 2라고 하면 되겠거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2년이란 거는 6개월로 따지면 6개월을 4번 돌린 거죠.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은 2번이잖아요. 1년은 6개월 2번. 2년이면 6개월이 4번이죠. 그래서 4번 6개월 4번 돌린 4제곱을 해서 원리합계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계산하면요. 계산은 아마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1.215. 그럼 얼마입니까? 121만 5천 원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원리합계. 그 다음에 이자는 여기서 원금 100만 원을 뺀 21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의해야겠죠? 요거 이율과 기간 요거를 좀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문제 5번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금 500만 원을 연이율 12% 월 복리로 1년 6개월을 빌렸다. 1년 6개월 동안의 원리합계와 이자는 얼마인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원금 500만 원이고요. 연이율 12%인데 중요한 건 월복리로 한다. 월복리. 네, 월복리. 1년 6개월. 자, 애매하네요. 만원 미만 버린다. 자, 원리합계와 이자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0만 원에 대해서 하는데 이율이랑 주의할 건 이율과 기간 n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월 이율이 얼마냐? 월 이율. 문제 5번이고요. 문제 5번. 월 이율을 먼저 구해야 돼요. 월 이율은 1%죠. 12% 나누기 12. 1%가 월 이율이에요. 그럼 기간은 얼마일까요? 1년 6개월이니까요. 1.5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월로 따지는 거니까 몇 개월인지를 따져야 돼요. 1년 6개월은 몇 개월입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6개월 더해서 18개월이에요. 18제곱을 아마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 원리 합계는 5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이제 1% 0.01에 18제곱이 되는 겁니다. 500만 곱하기 1.01에 18제곱. 18제곱 쉽지 않죠. 네. 아마 문제에서 뭔가 주어져야 풀 수 있을 겁니다. 500만 원 곱하기 풀이해보면 1.1961475 굉장히 큰 숫자네요. 만원 미만도 버리라고 했네요. 그래서 598만 원 598만 원 됐습니다. 이자가 얼마 붙었죠? 자, 답은 원리합계는 598만 원이고 이자는 500만 원을 뺀 9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해 보면 좀 단위법과의 차이점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단위법은 이제
단순하게 일정한 이자를 붙인다. 뭐 만 원에 10% 연이율 붙이면 1년 후엔 1,000원, 2년 후에도 또 1,000원, 1,000원씩 증가한다. 마치 이제 등차 수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복리법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1,000원 붙어서 11,000원, 10%. 근데 1년 후에는 그 11,000원에 다시 10%의 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0.1을 곱한 1,100원을 더해서 12,100원이다. 2년 후에도 또 다시 그 1년 후에도 이 12,100원에 0.1을 곱한 1,210원을 더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1.1의 1제곱이냐, 1.1의 2제곱이냐, 1.1의 3제곱이냐, 기간에 맞춰서 지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청바지나 옷을 살 때 만 원이 4% 인상됩니다. 그 말은 만 원 더하기 만 원 곱하기 0.04인데 만 원 곱하기 1.04와 같다. 1.04가 1제곱이죠. 그래서 1,400원이 되는 거와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런 걸 복리법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알고 오늘 문제 5번까지 61쪽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선생님이 또 첨부 파일로 오늘 내용 정리한 거랑 연습 문제 조금 넣어놨으니까 꼭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62쪽에 있는 이제 적금했을 때, 적립했을 때의 원리합계, 적금했을 때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은행권에 쓰이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매달 우리가 월급 받으면 저금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매달 5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50만 원, 또 50만 원. 그럼 1년 후에는 과연 이제 얼마만큼 원금과 이자가 붙게 되는지 이 원리를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차분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